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0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활동가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 저하고 이정일 PD 둘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일이 너무 다들 바빠서요. 데리고 들어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미디어 탈곡기로 오늘 땜빵을 혼자서 해보겠습니다. 미디어 스크랩을 먼저 해봐야 되는데요. 내일 오전에 저희가 엄청나게 바쁠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내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일단은 언론 자유 조형물 제막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 민원연 아마 미디어 탈곡기 들어보신 분들은 몇 번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작년부터 나와가지고요. 지금 이게 9개월 만에 실현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내일 제막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뜻은 아무튼 동아투이 등 자유 언론을 위해서 싸우셨던 어르신들의 뜻을 기리면서 또 미래에 앞으로도 우리 언론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정권으로부터 경제 자본으로부터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조형물을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래서 김석영, 김은성이라고 평화의 소녀상을 만들었던 작가 부부가 있어요. 이분들이 여기 같이 참여를 하셨고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엄청나게 냈으나 결국은 만년필 모양으로 만년필이 이렇게 종이에다가 글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요. 아주 커다란 아주 거대 만년필이 탄생했습니다. 동상인가요? 이게? 네. 커다란 조형물인데 동상이죠. 동상. 근데 만년필이 딱 꽂혀 있어요. 그리고 글씨를 썼는데요. 글씨 문구도 공모를 했었는데 역사 앞에 거짓된 글을 쓸 수 없다. 역사 앞에 거짓된 글을 쓸 수 없다라는 문구로 정해졌습니다. 이 문구는 사실 송건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송건호 선생님이 이런 글을 쓴 적은 없고요. 송건호 선생님의 여러 글들을 보면은 이런 맥락의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역사 앞에 거짓된 글을 쓸 수 없다라는 그런 글을 송건호 선생님이 직접 쓰신 적은 없지만 다양한 글 속에 개념이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문구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우리 그 인물현대사의 그 소제목이었어요. 인물현대사 송건호 편에 송건호 편 제목이 이거였어요. KBS. 네, KBS 인물현대사. 그래서 우리는 이게 송건호 선생님의 글로 자꾸 모두들 착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송건호 선생님이 정확한 이 워딩을 쓴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선생님의 지론인 것은 사실이고요. 여러 책에 여러 글에 이런 말씀이 있으시니까 나는 부끄러운 글은 쓸 수 없다. 역사 앞에서 부끄러운 자가 되고 싶지 않다.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말을 종합해서 역사 앞에 거짓된 글을 쓸 수 없다라는 그런 문구로 PD가 그때 당시에 이런 문구를 해서 소제목으로 선생님 편의 전체 제목을 이렇게 잡으셨던 건데 그 글이 이제 마음에 와닿았나 봐요. 그래서 이걸로 당선이 됐어요. 또 이걸 또 우리 유민지 팀장이 냈대요. 아 진짜요? 이게 여러 사람한테 공모를 했는데 이제 유 팀장이 이 글이 이제 우리는 인물현대사를 매번 그 광주에 갈 때마다 보잖아요. 송건호 편을. 그러니까 거기에 이게 소제목이니까 보고 냈는데 내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게 선생님이 쓰신 글이 아니다 보니까 뭐 설왕설래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됐었나 봐요. 근데 그냥 결정을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어차피 이거를 뭐 새로운 글을 넣을 수도 있었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글. 그러니까 송건호 선생님이 직접 쓰신 문구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린 이런 취지가 제일 좋아 보인다 해서 이게 결정이 돼서요. 역사 앞에 거짓된 글을 쓸 수 없다. 이거 뒤에 뒷면에 추진위원 명단이 이제 실리거든요. 근데 이제 뒷면 그것도 이제 두고두고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한번 알려드려가지고 뭐 얼마 이상 내면 거기 이름이 실린다 해서 저희 회원 중에서도 몇 분이 이거 같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요. 했고 지금 이제 1억 4천만 원 정도를 모아서 이거 만드는데 한 1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뭐 광고도 좀 싫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제막식에서는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취지문도 발표됩니다. 이 취지문은 언론 자유에 대한 신념과 자부심을 기리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기념비임을 밝히고 민주적 가치와 민족적 정의로움, 조국의 평화통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언론인들의 시대적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제막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니까 한국 언론회관 네. 프레스센터 앞마당에 네. 이걸 세우나 보네요. 네, 이게 이제 프레스센터 앞마당이다 보니까 네. 그 프레스센터라는 공간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서울신문과 그다음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그리고 또 코바코 등 여러 곳에서 이것에 대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하자, 이 공간에 세우자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요. 그 국기 거는 데 있잖아요. 네네네. 그 바로 앞에 마당에 있는 국기 거는 데 바로 앞에다가 세우네요. 그건 세웠어요, 벌써. 주말에 다 세워버렸습니다. 네. 내일 많이 와서 내일 어르신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민원연 어르신들한테 이제 전화 드려서 내일 여기 제막식인데 그래도 오셔라, 뭐 반가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많이 오신다고 하거든요. 제 생각에 최근 들어서의 모든 뭐라 그러죠? 모임 중에서 제일 해직 언론인 등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 거의 다 총망라되는 그런 제막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전에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요. 조선일보의 그 무역 보복에 대한 보도가 너무 나쁜 게 많아가지고요. 네. 조선일보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내일 오전에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그 제막식이 11시 반에 있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11시부터 제막식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10시 반에 조선일보 앞에서 하고 길 건너면은 프레스센터예요. 그래서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하고 출동하기로 그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저 마음이 바쁩니다. 조선일보 앞에 내일 사람들이 많으시겠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선일보 아무튼 지금 보도가 뭐 조선일보하고 조선일보 일본어판 둘 다 지금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조선일보의 지금 이게 일본 언론이냐 한국 언론이냐 헷갈리는 그런 조선일보의 행태, 그리고 뭐 TV조선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오전에 하려고 합니다. 하나 미디어 스크랩 더 해보면은요. 서울신문이 15일자 조간에서 최근 자사 주식을 인수하고 3대 주주가 된 호반건설의 승계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고 합니다. 지난 5일 언론사가 민간 건설사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서울신문 구성원들의 원칙을 일면에 밝힌 데 이어서 대주주 승계 문제까지 보도 검증에 나선 건데요. 지금 보니까 서울신문 지분 구조를 보니까 기획재정부가 30.49%, 네. 그리고 우리사주조합 29.01%. 이게 우리사주조합이 뭐죠? 서울신문의 노동자들이 이거를 배분받아가지고 그 지분을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거고, 거예요. 예. 그다음에 호반건설이 19.4%, 네. 그리고 KBS가 8.08% 등이라고 하네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호반건설이 포스코한테 서울신문 지분을 인수를 해가지고 3대 주주가 된 겁니다. 원래 그렇죠. 없다가. 그전에는 네. 포스코가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3대 주주였나 봐요. 네. 그죠? 19.4%를 그냥 다 호반건설이 다 사버렸네요. 서울신문 이날 보도를 보면 일면 제목이 호반건설 8조 그룹 지배권 꼼수 승계, 그리고 3면 보도 제목은 내부거래 아들 회사 단 10년 만에 매출 94배 키워 그룹 장악이라는 보도들이었는데요. 이 보도에서 일감 몰아주기 편법을 통한 김상렬 호반건설 그룹 회장의 아들의 승계를 이제 보도했대요. 지적을 했대요. 네. 그리고 여기 이 기사의 바이라인에 달린 기자 이름은요. 그러니까 바이라인은 특별 취재팀이었다고 합니다. 엄청 특별하게 취재했나 봅니다. 그러네요. 예, 서울신문 보도를 보면 김상렬 회장은 10여 년간 그룹 계열사 일감을 연간 최대 99%까지 몰아주는 방식으로 장남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키운 뒤에 합병을 통해서 아들에게 그룹 지배권을 승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대기업이라고 볼 수도 없죠. 이 회사는. 그렇지만 아무튼 좀 커지면은 이제 더 몸을 키우는 방식으로 이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거 불법인데. 네. 몰아주기. 아무튼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했는데 언론사가
기자가요 자사의 주주의 치부를 이렇게 집중 보도하는 것은 사실 이례적인 일. 그러니까 좀 좋게 말하면 이례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사주 입장에서는 간땡이가 부었다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이게 감히 뭐 이렇게 내가 이제 사주인데 주주인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정말 바람직한 보도 태도이긴 하죠. 그죠? 서울신문은 3면에서 서울신문은 호반건설의 이번 서울신문 주식 매입을 언론 사유와 시도로 규정짓고 호반건설의 도덕성과 기업 행태 등을 조목조목 분석하기로 했다. 호반건설이 과연 언론사 대주주로서 적합한지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박창구 서울신문 편집국장이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서울신문 편집권은 독립돼 있다. 충분히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편집국은 판단했다. 외압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자가 기사 쓸 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지 않는다.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명분과 원칙에 따라 쓰면 된다. 과거 지역 사례를 보면 건설 자본이 인수한 언론의 논조가 180도로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건설 자본이 인수하기 전에는 비판적이었던 언론이 인수 뒤 건설 자본을 칭송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처럼 민간 건설 자본이 언론사를 인수했을 때 발생하는 악영향은 매우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아무튼 간에 약간 좀 특이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반공영 같은 그런 곳이었죠. 지금 창간 115년이 됐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굉장히 완전 공무원들을 위한 완벽한 그 뭐라 그러죠. 보수지일 때도 있었고요. 또 굉장히 좋은 언론인 경우, 그러니까 아주 진보적인 그런 보도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민원연이 이제 모니터를 했던 가장 뭐 최근에 한 1, 20년 동안에는 그래도 서울신문이 계속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사실 보여왔어요. 아주 이렇게 나쁜 보도보다는 그 중간중간 좋은 보도들이 오히려 이제 조금씩 걸리는 수준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이제 이 호반건설이 만약에 이제 3대 주주에서 조금만 더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서울신문의 어떤 주주로서의 영향력을 더 키워나간다 하면은 이거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뭐 모르는 거잖아요. 신문사를 가지고 있는다는 건 진짜 대단한 힘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서울신문이라는 것은 이제 지역 언론사보다 더 장악하기 쉽지 않은 언론사이긴 하거든요. 서울신문이 그렇죠? 나름 공조가 있고 또 지역지 정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회가 감시하는 눈이 더 크니까. 왜 샀을까요? 그런데 그만큼 또 영향력을 발휘하면 효과는 굉장히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작은 일간지를 사는 것보다 지금 대부분의 지역 일간지들이 건설 주주들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사들이. 네. 그런데 호반건설 입장에서는 서울신문을 사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면에 관공서에 또 많이 들어가는 신문이잖아요. 지금 서울신문은 모든 관공서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영향력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호반건설에서는 그게 영향력을 좀 끼치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터치받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기자들이 네. 딱 이제 견제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당신들이 이제 당신들이 아니고 이미 3대 주주가 됐지만은 그렇죠. 건드리겠다. 우리는 성역 없이 다 모니터하겠다. 성역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역 없는 수준이 아니고 찍어서 그냥 우리가 쫙 취재해보겠다. 거의 그런 태도를 지금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보도는. 괜찮네요. 네네, 괜찮습니다. 역시 한 방을 이렇게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주제는요. 결혼 이주 여성,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의 폭행 관련된 그 신문 보도는 어땠는지 네. 제가 그날 신문 모니터가 아직 안 나왔는데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그 댓글 좀 더 읽어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네.